안녕하세요. 꽃사슴입니다. 오늘은 아버지 정약용의 인생 강의 경제편 들려드리겠습니다. 큰 흉년이 들어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다 보니 하늘을 탓하는 이들도 많지만 내가 보기엔 굶어 죽은 사람은 대개 게으른 편으로 하늘은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벌을 내려 죽이는 것이다. 내가 주는 한 글자는 근이다. 근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고 아침에 할 수 있는 일을 저녁으로 미루지 말고 맑은 날에 해야 할 일을 비 오는 날까지 끌고 가지 말고 비 오는 날 해야 할 일을 맑은 날까지 끌고 가지 않는 것이다. 다사는 논과 밭은 물려주지 못하지만 이 두 글자를 준다고 설명하면서 이 두 글자에 부적과 같은 영험함이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다사는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모두 할 일을 맡고 부지런히 움직이고 누구 한 사람 놀고 먹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글자는 검이다. 검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다사는 비싸고 귀한 비단 옷을 입을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고급 옷이 헤어지면 아주 볼품없게 되지만 애초에 값싸고 거친 옷은 헤어지더라도 아주 나빠지는 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의 절약법도 소개합니다. 음식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리법을 추가하면 비용이 드니 입을 속여서 허기를 해결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배고픈 것은 잠깐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만 내 입을 속여서 배가 부르면 더 맛있는 것을 먹고자 하는 욕구가 사라지는 것이다. 부지런함과 검소함은 모든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가르치고 싶어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사람인 워런 버핏도 검소한 생활을 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그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햄버거와 밀크쉐이크라고 합니다. 심지어 그의 딸은 성인이 되기 전까지 자신이 엄청난 갑부의 딸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아버지의 검소한 생활을 보고 자라면서 자기 집이 엄청난 부자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것이지요. 다사는 자식들에게 어떤 경제관념을 심어주고 싶었을까요? 생계를 위한 경제적 활동을 독려했지만 그와 동시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사회적으로 나누는 일도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다사는 재물을 메기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재물은 메기처럼 꽉 움켜쥘수록 손에서 더 재빠르게 미끄러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재화를 비밀스럽게 저장해두는 방법 중 가장 좋은 것은 남에게 아낌없이 베푸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가족의 화목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사는 가족이 화목해지면 동식물도 잘 자라나고 그렇게 되면 자신도 석방되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없고 화목해야 무슨 일이든 잘 된다는 믿음에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집안을 경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마. 위로는 주인 어른 내외, 어른과 아이, 형제, 동서, 밑으로는 노비가 낳은 자식들까지 5세 이상의 사람들에게는 할 일을 나눠주어 한순간이라도 놀지 않게 하면 가난을 걱정할 일이 없다. 다사는 집안을 경영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일을 맡아 착실히 수행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훌륭한 경영자란 회사 내에 무임승차하는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잘하는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아직 재산을 나눠받지 않았을 때 자기 형의 과수원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과수원도 돌보지 못하는 법이다. 항상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일을 즐거워서 할 때 진심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무슨 일이든 즐기는 자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부정하게 얻은 재물은
오래 지킬 수 없는 법이다. 경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경전을 연구하고 부지런하고 검소하게 과수원과 채마밭을 가꾸는데 힘쓰며 순수한 마음으로 도리를 지켜나가고 불필요한 일을 덜어내고 소비를 줄이거라. 본래 가난한 자를 돌봐주는 사람은 없는 법이다. 정약용이 고위 관직을 두루 역임하면서 승승장구할 때는 집안에 작은 우환이라도 생기면 당장 달려와 도와주는 친척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산이 정치적 박해를 받아 유배지에서 살게 되고 집안은 패족이 되자 모든 것들이 개눈 감추듯 사라지고 말았지요. 다산은 아이들에게 궁지에 처한 사람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돌봐주고 도와주는 이가 없는 법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것이지요. 다산은 자녀들에게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며 살 것을 당부합니다. 끼니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니 현재에 만족하며 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온순함과 순응함은 집안을 다스리는 것의 근본이고 근검절약은 집안을 경영하는 근본이며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고 도리에 순응하는 것은 집안을 지키는 근본이니라. 다산은 일반 백성은 경제적 안정이 있어야 비로소 바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은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있어야 올바른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 선비 집안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독서에만 정진하라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습니다. 다산은 자식이 양계를 해서라도 생계를 꾸리겠다는 의욕을 보이자 이를 적극 지지했습니다. 그러면서 배운 사람은 양계업을 하더라도 뭔가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첫째로 남들이 종래 해오던 대로 무작정 닭을 치지 말고 닭을 잘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다각도로 연구하라며 기술적인 영농을 권고합니다. 둘째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해 양계를 하지는 말라고 말합니다. 닭을 길러서 생계를 해결하더라도 거기에 흥미를 붙여서 즐거움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닭을 기르면서 생긴 경험과 관련 도서를 찾아 읽은 지식을 종합하여 책을 내보라고 권고합니다. 기술을 자신의 영역에서 끝내지 않고 후대에 전수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산이 자식들에게 강조한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평범한 농사에 그치지 말고 농업 분야의 연구자가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절대로 서울을 벗어나 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산은 자식들에게 거주지를 서울로 정해 사는 것이 좋겠다고 현실적인 조언을 합니다. 다산은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 패족이 되었지만 그런 상황에 처할수록 서울에 가까이 살면서 문화적 소양을 높게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치 오늘날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이사하여 그곳의 교육 인프라를 누리려는 것과 마찬가지지요. 공자 역시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무 곳에나 살지 말고 인한 풍속이 있는 마을을 골라서 거주해야 한다. 맹자의 어머니 역시 자식들이 좋은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애썼습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이 그래서 생겼지요. 서울에서 거주하라는 말에는 문화적인 요인 말고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이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에 살면서 정치인, 문학가, 예술가를 만나서 사귀고 이야기를 듣는 것은 자신의 소양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다. 명심보감에 근주자적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나온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고 주사를 가까이 하면 붉어진다는 말로 주거지를 택할 때는 반드시 좋은 이웃을 골라 함께 살도록 하고 벗을 사귈 때는 반드시 귀한 사람을 택하여 사귀라는 말이다. 다산은 이렇게 먼 유배지에서 자식들이
훌륭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과 교류하며 그들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자식들에게 참 삶의 길을 가르치는 인간 정약용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꽃사슴이었습니다.